오늘 있었던 이 중앙위원회에서 정말 폭탄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비명계인 이원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은 나치를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내에서 야유가 나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아주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친명계의 어떤 권한에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전직 총리 3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당 창당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고 개딸 전체주의 당인데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뭔가 깃발을 들기에는 대중적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나서지 않으면 이낙연 전 총리나 비명계들한테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12월 7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일이요. 우리 국회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통과를 못했죠. 그리고 지금도 8일날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예산안 아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임시국회를 지금 소집을 했는데요.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안이 마지막이 되어서야 통과가 되고, 또 더군다나 지금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여전히 지금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12일이면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예비 후보들이 지금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국민 주권을 무시해도 되는지 정말 참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민주당 상황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중앙위원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중앙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이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대회인데요. 특히 오늘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라 하는 것은 뭐 당비를 한 달에 뭐 1,000원씩 등등 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율이 1대 60이었습니다. 즉 권리당원이 한 표라면 대의원 한 명은 60표를 갖고 있는 셈이었죠.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제 영남의 어떤 이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대의원들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어떤 균형을 유지해 왔던 게 민주당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서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친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권리당원의 장점을 갖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비율을 줄여야 된다, 아예 1대1로 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거를 1대 60을 1대 20으로 줄이는 지금 당헌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의원들의 비중이 많이 늦춰지고 권리당원들에게 비중이 높아질 텐데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당으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오늘 있었던 이 중앙위원회에서 정말 폭탄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비명계인 이 이원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은 나치를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원우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말 바꾸기 일삼는 게 무슨 국민 눈높이냐, 아주 그냥 본격적인 저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당헌 개정안을 놓고서는요, 이원우 의원이 이거는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진 폐해가 로마 역사부터 너무 많이 봐왔다. 특히 직접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옛날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민주주의였는데요. 이게 직접민주를 하게 되면 이 다수의 선동에 의해서 어떤 표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는 다 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런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 대표와 태극기 부대의 결합.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장내에서 야유가 나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아주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아주 이 비명계의 어떤 지금 원칙과 상식 그 모임을 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상당히 직격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가 하면 결국은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에 이 당헌 개정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근데 내년 8월에야 사실 전당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내년 8월 이런 걸 지금 바꾸겠다는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끝나고 나서도 당대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하든 뭐 이기든 간에 어쨌건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는 계속 당대표직을 갖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반을 가져가겠다, 막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권한, 친명계의 어떤 권한에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전직 총리 3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요, 이원욱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최근에 이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원욱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이 당에 대한 정 총리 걱정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김부겸, 그 다음에 정세균, 이 3자와의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하고는 이미 몇 차례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서도 이원욱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원욱 의원이 이런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결국 이 3명의 총리가 뭔가 움직이면 뭔가 새로운 어떤 신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남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원래 전북이었죠. 나중에 종로로 출마를 했습니다만, 옮겼습니다만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원래 군포가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군포와 수도권과 영남, 뭐 여기를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이 3자가 연대를 할 경우에 사실상의 어떤 신당 창당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진짜 민주당이다.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고 개딸 민주당이고 개딸 전체주의 당인데,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지금 민주당의 이 움직임은 선거법 개정 이거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선거법을 지금 친명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 20대 선거법, 즉 병립형, 그러니까 당에서 지역구도 공천하고 비례대표도 하고, 요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이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지난 21대 국회 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친문들이 굉장히 선호하던 선거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당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선거법인데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아주 전선이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 손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사대로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방탄할 때. 근데 그거를 지금 위성정당에 줘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원래 위성정당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금 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이원욱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당신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러더만 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선거법 그 위성정당 안 만다고 그러더만 또 이것도 말 바꾸고, 왜 이렇게 말을 바꾸냐, 어떻게 말을 믿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이 서 있고, 그래서 지금 비명계 김종민 의원이 아마 내일쯤 단식 투쟁에 들어갈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충남 논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안희정계였는데 본인은 이제 비명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과 상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단식 투쟁을 할 경우에 동조 단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꽤 큰 지금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명계를 뭉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하여튼 친명계들이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을 해서 당내 지분을 좀 획득하든지 또 자기 스님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든지,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의 수단으로는 신당도 할 수 있다. 그 신당은 결국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DJ 노무현 정신을 어떤 기반으로 하는 진짜 민주당,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또 이해찬 이분이 또 입을 벌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해찬 전 총리 뭐 지금 이 친명계라든지 저 운동권의 거의 뭐 좌장이라는 거 불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것 같지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다. 자신 있다 이야기예요. 뭐 과반은 뭐 그냥 쉽게 넘기고 180석도 먹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뭐 선거대로 하면 이게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항상 저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거꾸로 됐어요. 이해찬 전 총리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0년 집권한다. 문재인 때 20년 집권한다 우리.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5년 집권하고 정권 넘겨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200석 한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0석을 먼저 이야기하는 정당이 항상 져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180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뭐 신당 만들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3총리가 연대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또 이 사실은 어떤 뚜렷한 대선 후보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3명의 어떤 상황이 다 또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뭔가 깃발을 들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니냐, 좀 대중적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뭐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사실 나서지 않으면 이낙연 전 총리나 비명계들한테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뭔가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옛날 국민의당이라든지 뭐 자민련이라든지 이 정도 성과는 얻지 않을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서 당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체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좀 장기적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나머지 사법 리스크도 지금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뭔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이 민주당이 어떤 붕괴를 뜻하는 것이고, 붕괴를 하면 그 대체 세력으로서 바로 이 진짜 민주당이 대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호남의 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호남의 지지였거든요. 근데 호남이 이재명 대표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은 있어요. 오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 탈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정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비명계하고 말도 안 하고 비명계 다 내치겠다, 비명계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는 뭐 극단적으로 새롭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새로운 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12월 1월을 넘어가면서 큰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김종민 의원이 본인이 단식 투쟁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만약 이 단식 투쟁을 할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저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비명계의 어떤 결집, 이런 효과, 그리고 또 친명계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70명 정도는 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개인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운명도 이제 서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갈림길에 서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